안녕하십니까. 고고TV 이여명입니다. 5월 13일입니다. 오전 11시에 녹화하는 내용입니다. 지금 이준석 개혁신당에 대해서 대선에 참여함으로써 말이 많죠. 안 됩니다. 이준석은 대통령이 될 가능성이 제로입니다. 제로. 똑같이 동탄의 기적을 들고 나오는데요. 일개 지역구하고 전 국민이 양쪽으로 나눠져서 총력전을 펼치는 대선하고는 다른 겁니다. 그런데 이준석이가 지금 하는 말이 똑같습니다. 지난 총선과 같은 똑같은 전략을 갖고 나옵니다. 그 대선이라는 것은 모든 세력이 집합해서 양진영으로 나눠가지고 전쟁을 하는 것입니다. 전투가 아니라. 근데 이준석은 지금 전투를 하고 있어요. 그리고 가장 이제 그 국민들이 관심을 갖는 것은 이준석이 이번에 몇 프로 얻을 것인가 하는 문제예요. 그리고 저도 이 이준석이라는 아이가, 얘는 아직 아이예요. 그 10대 공약, 더불어민주당, 망가진 국힘당, 개혁신당이 내놓는 거 보면은 공약 그거 상관없는 겁니다. 근데 대선이라는 것은 전체 국민과 국가를 돕는 정책을 일단은 내놔야 돼요. 근데 이준석은 아직까지 소화적으로 그 갈라치기 공약을 많이 내놓고 있습니다. 그거 안 됩니다. 근데 양쪽에서 이재명의 민주당의 혐오스러운 세력이나 망가질 대로 망가진 국힘의 신물이란 국민들이 이준석을 뽑고 있다는 거죠. 그런데 그 시사평론 방송이나 유튜버들이 그냥 시청률 올리기 위해서 돈 빨아먹기 위해서 또 이준석을 갖다가 등장시켜서 그렇습니다. 이준석 올라오면은 구독 코인이 떨어지고 그러니까 그런 겁니다. 이게 나라가 망한 거예요. 이준석 말하기 전에 이준석이 어떻게 될 것인가 이번 대선에서 그걸 말하기 전에 야 진짜 기가 찹니다. 홍준표 한동훈이 얘네들이 기가 차요. 전 영상에서 찍었죠. 동훈이 너 껍데기 너 국힘 선대위 참여 않고 국힘 김문수를 공격하고 윤석열 출당만 주구장창 외치려면 나가 임마. 홍준표같이 나가서 탈당해. 정계 은퇴하고 국힘을 공격해. 선대위 김문수를 공격하라고 이 자식아. 얘는 정치적인 정체성이나 정치력이 하나도 없는 애예요. 남의 약점만 공격하고 부실한 점만 공격하고 그래서 지 존재감을 일으키려는 애입니다. 홍준표도 좀 가만히 좀 있지. 정계 은퇴했다며. 하와이 가서 더 푸른 하늘을 보니까 고민이 없어진다며. 보수가 망했어요. 벌써부터. 안철수가 너무 힘이 없죠. 일단 홍준표가 나 참 왜 페이스북을 이렇게 이게 지금 억울한 거예요. 지가 홍준표가 억울한 거예요. 이건 개인적인 페이스북이 안 돼요. 정치적인 이력이 아무것도 없는 거예요. 이 정도면은 한 놈한테 2번이나 내다봐야 당했대요. 부끄럽대요. 한 놈이 누구예요? 윤석열을 말하는 거죠. 지난 대선 때 홍준표가 민심에서 이기고 당심에서 져가지고 윤석열이한테 졌죠. 이번 대선 때도 친윤의 검은 까마귀 때 때문에 또 졌다는 거 아니에요. 경선 본선에서 못 올라갔다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이 사람은 처음부터 윤석열 치지. 윤석열의 칼날을 위해서 하방한다 해가지고 대구 가서 꼬부치고 있더니 결선 못 올라가가지고 이러면 어떡해. 이제 그만하세요. 다 알고 있으니까. 근데 문제는 뭐예요? 상징적으로 나온 게 전역에서 잠깐 언급했지만은 카이스트 카이스트 교수 이병태 그 괜찮은 친구입니다. 걔가 요번에 그 홍준표의 정책 전략통으로 들어갔다가 홍준표 톡 떨어지고 윤석열한테 질려가지고 이재명 품에 안기려다가
지금 이재명 쪽에서 거부하고 있죠. 이병태라고. 그리고 홍준표하고 홍사모, 홍준표 지지단체가 뭐 몇 개라더라, 몇십 개라더라, 한 일주일 전에 나왔는데, 그게 다 이재명 지지선언을 했잖아요. 응? 그러면, 준표 너도 정계 은퇴 안 돼요. 홍준표는. 돌아와요. 그냥 꾹 좀 참고 있어. 와신 상담 한 번 더 해봐. 그냥 한동훈만 조져, 너도. 그거 TV에 다음 당권에 너 나오면은 지지한다 그러잖아. 아유, 징글징글하다. 한동훈이란 놈도, 얘 진짜 기가 차요. 하루에 몇 개씩 페이스북을 내는지 몰라요. 막 그냥 라방이나 해. 이제 라방 이거 할매들이 너한테 그냥 너 쭈쭈바 먹는 거. 쭈쭈바. 쭈쭈바 먹는 거 싫어하니? 라방이라고 기타나고 자식아 새우깡이라고 쪼리팡이나 먹어 이 새끼야. 블랙핑크 제니. 제니는 새끼야. 바나나킥을 먹어가지고 바나나킥 매출이 지금 엄청나게 뛴다더라 이 새끼야. 너 먹어봐야 너가 새우깡하고 쪼리풍 먹으면은 안 먹어. 나는 기분 나빠서. 이놈이 오늘도 그럽니다. 지금 이거 11시에 한 1, 20분 전에 페이스북 날렸는데요. 선거운동 첫날부터 싸워보지도 않고 누가 안 도와줘서 졌다는 패배 알리바이를 만들지 마라. 쥐가 안 도와줘서 김문수가 대선에서 패배한다는 그 알리바이를 만들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말까지 할 필요 있어요? 이 새끼 하여튼 짜쳐. 그러니까 너 선대위 들어오지 말라니까? 선대위에 들어오면요 더 져. 중도층과 일반 시민들은 윤석열 다음에 한동훈을 싫어하지 김문수를 싫어하는 게 아니에요. 또 꼴통 보수들도 그렇고 한동훈 기분 나빠서라도 김문수 안 찍을 수가 있어요. 할매들 알았어? 고고TV가 이놈의 자식들아, 이 할매들아, 동훈이보다 잘생겼지. 곰팡이 가슴뽕을 왜 차고다니냐? 아직까지도 가슴뽕 안 벗더라 이 자식들아. 응? 그러면서 뭐라 그래? 불법 계엄과 탄핵 반대에 사과하라. 사과했어 벌써. 그런데 관련자들을 불법 계엄과 반대에 대한 관련자들을 당과 선거 보직에서 배제하라. 이 미친 새끼 아니야. 그걸 뭐 가지고 싸우고? 네 꼬맹이들 집어넣으라고? 지금 그 박대출이나 모든 애들이 다 친윤계예요. 김문수 그 선대위 들어간 애들이. 그걸 다 배제하면은 네가 선대위장하고 네가 대통령 후보 되겠다는 소리죠. 이래서 안 되는 거예요, 이 새끼가. 지가 기분 나쁘면 무슨 짓이든 공격걸 약점을 잡아 사는 새끼예요. 정치의 지어자도 몰라. 조실한 소리가 아니고 정치의 지어자예요. 응? 우리 당의 승리를 위한 진짜 선거운동에 나는 싸우겠다. 난 지금도 앞장서서 이재명과 싸우고 있다. 너가 이재명하고 싸우면 이 새끼야. 이재명 지지율 더 올라가 이 새끼야. 지금은 이재명하고 싸울 때가 아니야. 그거 해봐야 소용없어요. 패배 알리바이 만들지 말고 이기기 위해 싸워달라. 나는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이놈의 새끼가 최선을 다하는 게 선대위 해체하라 이 새끼야. 보름도 안 남았어요. 6월 3일이니까 오늘 5월 13일이니까 일주일 엿새 전에 29일부터 사전투표 들어가니까 보름 남았네요. 이런 놈 보다 난 처음 봤습니다. 그냥 조디 다치고 있어 이 자식아. 쪼디. 이 위도훈이 할매들이 얼마나 지독하냐 하면은 당이 깨지든 당만 남아. 대선 패배, 더 패배. 한동훈뿐이 없어. 그래 한동훈이가 당을 접수해 이거 아닙니까? 아니 이 새끼가 지금 대선 경선 과정에서 떨어졌다고 당원 모집을 하고 그런 놈이 어디 있습니까? 당대표부터 신경 쓰고 그런 생각이 있다라도 참아야죠. 한심한 새끼. 안철수가 오늘 페이스북을 냈는데 홍준표한테 홍준표 선배님 그러지 마십시오. 이재명을 쳐야 되는데 이재명을 진짜 도와줄 작정입니까?
그런 페이스북 낼 필요 없어요. 주들끼리 싸우라고 놔두세요. 홍준표는 지금 애가 좀 맛이 가기 시작했어요, 이제. 보니까. 아니, 이놈아, 그 하와이에 마음 시키러 갔으면 그냥 마음 시키고 수영이나 해. 근데 홍준표는 특징이 있죠. 김문수는 공격 안 해요. 그냥 윤석열한테 억울한 거야. 그 인생 헛살았어. 응? 그게 이제 국힘을 공격하고 친윤을 공격하고 윤석열을 공격하면 이재명을 도와주는 꼴이 나오죠. 응? 홍준표 지지자들도 대부분 집에 돌아왔으니까 이재명 쪽으로. 그건 사실이에요. 그렇다고 안철수는 홍준표를 왜 건드려? 그냥 놔둬요. 안철수는 이재명을 공격하려면 직접 공격하고 한동훈을 공격하면 직접 공격해야지. 왜 홍준표를 끌어들여? 그건 얄팍한 수예요. 홍준표 선배님, 이재명 진짜 도와줄 거예요? 그러지 마십시오. 정치 후배로서 말씀드립니다. 정치의 18 선후배가 어디 있습니까? 준석해 보세요. 동훈해 보세요. 그래서 공격할 적은 확실히 공격해야 돼요. 홍준표 공격해, 그럼 차라리. 자, 이준석 들어갑니다. 아유, 또 길어져. 말만 했다면 길어져. 피곤해. 20분 혼자 찍는 거 너무너무 힘들어요. 고TV 후원하고 봐. 늙은이들. 지금 이준석이 등장인데, 근데 예정이 돼 있었죠. 이준석은 대선에 출마한다. 제일 먼저 대선 출마한 놈 아닙니까? 그건 당연한 코스고. 근데 고고TV가 이준석과 한동훈만큼 정계에서 은퇴시킨다, 제거한다 그러는데 힘이 없어요, 고고TV가. 500명, 1000명 뿐이 안 보니까. 그런데 국힘 정원은 망가질 대로 망가지고 윤석열부터 한동훈까지 지금 친윤까지 다 망가졌다고. 그래도 이준석이 짬밥이 12년입니다. 13년 됐나? 그거 모르겠어요? 얘는 정치 기술자고 잔머리 왕이에요. 그거 모르겠어요? 그리고 정치적인 촉은 별로 없어요, 솔직히. 그런데 이재명에 대한 혐오 세력이 있었어. 근데 국힘 저것들이 너무 망가지고 뭉개지고 한덕수 파동 나오고 친윤이 김건희가 아직 장악하려고 그러고 한동훈이가 내부에서 깝죽대고 있으니까 또 홍준표도 날아가고. 그러니 국힘의 불만이 불면 어느 정도 합리적인 보수들이 탈당 러시가 지금 일어나고 있어요. 준석이가 한두 달 만에 그 당원이 1, 2만 명 늘었어요. 1, 2만 명. 그거 어마어마한 거예요. 인정해요, 저도. 국힘 저것들은 깨져야 돼요. 그런데 대선이 들어갔어. 그런데 얘가 하는 짓을 보면은 그 동탄 선거 때도 그랬어요. 동탄 선거 때 왜 그랬냐 하면 얘가 그거는 윤석열에 대한 반동으로 얘가 당선된 거예요. 얘가 실력이 있어 그런 게 아니라 공영훈이라는 민주당의 초보 정치인, 현대자동차 이미지 사장, 그 다음에 그 이름도 몰라, 국힘의 삼성전자 연구원, 초보 정치인 두 분을 맞춰놓으니까 얘가 네거티브로 둘 다 때렸죠. 공영훈이하고 그 국힘의 그 30몇 살짜리. 그리고 윤석열이가 총선에 계속 개입하고 한동훈이가 계속 뻘짓을 하고, 그러니까 이거 반동으로 3% 차이로 공영훈을 이겼죠. 근데 그 모델이 대선에서는 적용이 안 돼요. 일개 지역구와 전 국민이 양쪽으로 결집하면서 모든 그 진영이 총결집하는 새에서 얘가 지금 삐지고 나온다는 거죠. 삐지고 나오는 이유가 뭐죠? 이재명이 싫기 때문에 얘가 삐지고 나올까요? 국힘이 망가졌으니까 얘가 삐지고 나오는 거예요. 이재명이랑도 똑같은 말을 하죠, 얘하고. 나는 진보 보수 없다. 나는 중도 보수다. 지금 이념이 어딨냐? 그게 모순이 되는 말이죠.
이젠 진보 보수 이념을 떠나는데 자기는 중도 보수다 그러잖아요. 이재명. 얘도 그래요. 얘는 보수의 적장자라 그래요. 박근혜가 덜 있기 때문에. 근데 박근혜를 탄핵시킨 놈이 이놈이죠. 나는 보수의 적장자다. 그런데 이제는 진보 보수 없다. 개혁신당만이 있다. 개혁신당은 진보도 보수도 아니다. 지난 총선에도 똑같은 말을 했어요. 난 진보도 아니에요. 보수도 아니에요. 난 보수, 우파, 진보, 좌파도 아니에요. 중도도 아니래. 요번에도 똑같은 스탠스를 취하고 있죠. 그런데 지금 이제 대한민국의 유권자를 반으로 딱 잘라보면은 50대 50의 구도예요. 근데 국힘이 너무나 망가지고 뭉거려졌어. 윤석열, 한동훈 이 새끼들 때문에. 여러분들은 내가 자꾸 한동훈을 윤석열하고 동질이라고 끌어놓고 한동훈이 같이 이 보수와 국힘은 정권을 무너뜨렸다고 말씀드리죠. 그건 팩트예요. 동훈의 할매들은 아직도 고고TV 와서 욕해. 이놈의 할매들이. 막! 고고TV 같은 사람은 너희들하고 이야기도 안 해. 말도 안 섞어. 그런데 요번에 그 총선, 대선을 보면은 무조건 50% 이상은 이재명이 가져가는 구도예요. 준석이가 뭐라 그래든 이재명의 민주당이, 민주진보진이 지난 대선에 47.8% 얻었어요. 거기서 5% 이상은 더 가져갈 거라고 봐요, 저는. 아무리 못 가져가더라고. 50% 이상은 이재명한테 가리라고 봐요. 그럼 나머지 50% 가지고 얘가 싸우고 있는 거예요. 근데 얼치기 평론가들 일부와 또 일부 보수지에서 이준석이가 이재명 표도 갖고 오고 국힘 표도 갖고 온다. 그래서 선거 득표율이 얼마나 될 것인가. 중도표도 2030도 이준석한테 온다. 근데 중도표는 이준석한테 안 가요. 2030 남자들 일부만 가요. 과거보다는 조금 더 갈 거예요. 그러면은 국힘의 50% 가지고 지금 나눠먹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 이준석의 목적은 이재명을 막기 위한 것이 아니고 자기가 자기 당의 존재감을 더 고양시키기 위해서 득표력을 몇 프로로 더 올리기 위해서 국힘을 쳐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것이 과연 잘 될 것인가의 문제죠. 지금 그 개혁신당 지지율이 3% 정도, 2, 3%, 3% 정도 나오는데 그거보다는 더 많이 얻을 거예요. 왜 10% 이상 가느냐 이 문제죠. 그러면은 이재명이 50% 이상은 무조건 가져가. 국힘과 보수가 총 결집하면 40% 정도 나오리라고 봐요. 그럼 이준석이 10% 정도 가져간다는 거죠. 유효투표에서. 10%만 가져가도 어마어마한 성공입니다. 얘가. 그런데 문제가 뭐예요? 얘가 아직 치기가 어렸어요. 경선 과정에서는 안철수도 만나고 홍준표도 찾아다니고 홍준표 하와이 간 애들도 배웅을 하고 얌마 아니 놀러 가는 애를 왜 배웅을 하니? 그게 또 자기는 말이죠. 포용력이 있대요. 국힘 어느 누구도 홍준표가 정계 은퇴한 거를 배웅 안 했대요. 근데 홍준표가 놀러 가는 걸 왜 배웅을 하니? 그게 정치적이냐? 그래서 홍준표의 뭐 공약과 로고송 이런 걸 자기가 다 성낙을 받아서 지금 하고 있죠. 그 안철수의 과학외국 AI도 받아서 하고 있고. 근데 안철수 남아있어 아직. 근데 한동훈 건 하나도 안 가져와. 자기 대권 주자가 얘네들이 생각하기에 준석이하고 펜코이들 생각하기에 저 씨발 국힘이 저렇게 망가졌으니 다음 당권을 한동훈이한테 가고 걔가 또 주력이 된다. 대치각이 가장 계속 밀고 있어요. 근데 그렇게 안 될 거예요. 동훈이는 쟤 그러잖아요. 쟤 다음 당권 줘 그냥 가. 지방선거는 완패 들어가. 그럼 왜 안 쫓겨나려고 그럴 거예요. 이게 내 잘못이냐? 윤석열 잘못이지 또 그럴 거예요. 그러면은. 그런데 얘가 지금 파는 게 40대 기술원을 가고 계속 팔고 있죠. 뭐 김영삼이가 첫 국회의원을 지금 43살이에요. 아니 뭐 대권 출마해서 40살이에요. 김대중은 46인가 그래요. 노무현이도 말이죠. 열린 우리당을 꼬마 민주당을 차릴 지금 40몇 살이에요.
근데 그들의 인물하고 사회를 보고 역사적인 통시적인 통찰력이 얘하고는 달라요. 얘는 아직까지도 조리만 나불나불 대고 있어요. 국민이 또 쏟고 있다는 거죠. 얘가 보수의 대안이 될 가능성은 있다고 봐요. 국힘이 저렇게 망가져 있으니 한동훈이 가지고는 보수가 계획되는 게 아니라 저 새끼는 산산조각을 냅니다. 근데 얘도 보면은 동훈이보다 준석이가 나아요. 모든 것을 보면은 뭐 생긴 것도 둘 다 곰팡이같이 생겼어. 근데 얘가 보면은 그래도 동훈이보다는 정치적인 촉이 있고 정치를 더 많이 경험해보고 대한민국이 지금 박정희 쿠데타 이후에 민주화된 과정에서 87체제 이후에 정치적인 격동이 일어난 것이 얘가 박근혜 비대위로 들어오면서 13년의 과정이에요. 그게 안철수도 13년의 그 과정이 정치적인 격동의 순간에 서 있어요. 응? 동훈이 뭘 가지고 1년 가지고 다 말아봐. 그래서 얘가 지금 이재명의 혐오적인 문제를 공격하고 김문수의 꼴통기질 늙은 문제 그런 걸 고리타분한 걸 공격하는데 그런다고 얘가 짠 하고 국민들한테 지지를 받는 게 아니에요. 국민들의 집단적인 지성이라는 것은 그래 니 똑똑해 그럼 너는 뭔데 하고 물을 거예요. 넌 아직 어려 경험이 부족해 너는 일가도 구성 못했어 와이프도 없어요. 그거 심각한 문제입니다. 나이 40 먹은 놈이 41살이에요. 우리나라 나이로 애인만 데리고 몇 번 갈아치우면서 데리고 다니고 와이프도 없다는 거 심각한 문제예요. 그런 거를 예치기 시작하면 말이죠. 얘 또 날아갑니다. 지금 얘가 보면은 국힘의 윤석열의 악의와 한동훈의 저질스러운 정치에 반동으로 얘한테 지금 표가 몰리고 홍준표가 계속 그냥 목리 부리고 꼬장 부리고 그래서 그렇고 그 모두 한동훈과 홍준표의 꼬장이 김문수라고 나왔잖아요. 김문수가 고리타분하다 늙었다 뭐 유동성이 유연성도 없다 이거 아니에요? 정광훈 세력이다. 그리고 얘는 그게 대치각이 있으니까 국힘의 표를 뺏어가려고 그럴 거예요. 뺏길 염려도 있어요. 이재명을 아무리 공격해봐야 안 흔들려요. 중도표가 이준석 안에 안 와요. 아니 중도표가 이준석 안에 올 것 같으면 2030표가 벌써 왔지. 그죠? 벌써 대선이 시작해서 2달 됐어요. 2달. 벌써 이준석 왔지. 왜 그 표들이 이재명한테 갔겠어요? 이재명의 악질지고 양아치적인 걸 다 아는데. 결국 얘가 무너뜨릴 것은 국힘을 무너뜨리고 그걸 잠식해서 득표율을 얻어서 국힘을 접수하려고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얘가 뭐 보수의 대안이 될까? 안 됩니다. 안 됩니다. 국힘이 대선에 빠개지고 빠개지고 산산조각이 나더라도 그럼 준석이한테 갈론 가고 또 보수는 재건이 들어가야 돼요. 그러면서 얘는 합리적인 보수도 안 돼. 꼬맹이들이에요. 말하는 게 아직도 갈라치기를 해요. 대선 공약이나 말하는 거 보면은 그 프레임을 못 벗어납니다. 큰 어른이 큰 그릇이 못 돼요. 근데 큰 그릇 노무현 정신을 계승하겠다. 노무현 정신 계승자는 이재명이 아닌 나다. 나는 김영삼을 계승하겠다. 김대중을 계승하겠다. 이놈도 이재명하고 똑같아. 좋은 점만 다 갖다 붙여. 능력이 안 된다는 거죠. 그 당시에 그들의 생활과 현재의 생활하면 능력이 안 돼요. 한동훈 저놈은 아무것도 모르고 그냥 윤석열만 공격하고 국힘만 공격해. 지금 능력이 안 된다는 거야. 저 새끼는 진짜 양아치예요. 한동훈은. 그래서 지금 이 국힘이 돌아가는 거 요번에 안철수를 띄웠으면 됐다니까? 근데 제일 지금 국힘 경선주자 국힘 내부에서 한동훈이 보다 먼저 탄핵을 반대하고 계엄을 반대하고 모든 걸 반대하고 막 이러고 혁신을 도모한 사람이 안철수인데 누구도 지지를 안 한다는 거예요. 안철수는 그냥 4강 들어가고 끝나고 그 표는 전부 다 잘못하면 이준석한테 가게 생겼고 동훈이 제가 아무리 깝죽대봐야 이준석가 상대가 안 돼요. 그러니까 저놈이 국힘 그 107번대들 그걸 하도 갖고 가리죠. 지가 살아남으려고 그러는 거예요.
이재명 시대가 열리면 깜빡 안 가려고. 근데 이준석이가 10%만 얻어도 난 성공이라, 엄청난 성공이라고 봐요. 그런데 보수가 썩어도 준치고 망가져도 보수는 그대로 있어요. 그게 세계 정치 지형상 진보 보수는 항상 있어요. 뭐 독일같이 말 제3지대 제3정당 몇 개의 막 정당들이 막 이합집산하면서 연립정당 가고, 그거는 우리나라하고 전혀 달라요. 정치 지형이. 이쪽은 좌우 대립의 갈등이 아직도 지속되고 앞으로도 그럴 거예요. 응? 거기를 파고드는 이준석이야 제3정당으로 성공하기가 힘들 거예요. 근본적으로 얘는 인성이 잘못됐어요. 그걸 불식시켜야 되는데 요번에 대선에서 그대로 갖고 나와요. 응? 갈라치기, 인성 문제 안 그러려고 노력하는 모습은 보여요. 근데 국민들은 벌써 각인이 돼 있다는 거죠. 그러면은 내년 지방선거는 어떻게 되느냐. 국힘 보수적으로 완전히 망해버려. 이재명 시대에 열리면은. 응? 3년 전의 지방선거보다, 아니야, 7년 전의 지방선거보다 더 망해. 보세요, 그때. 기초 지역의원까지 다 민주당이 들어갈 거예요. 응? 그럼 얘네가 지방선거 광역단체장을 내가지고 승리할 수 있겠습니까? 개혁신당 애들이. 그것도 돈과 세력이에요. 기초단체장, 기초의원은 몇 명 나올 거예요. 근데 그것만 가지고 안 돼요. 그러니까 또 그냥 국힘놈들은 망가진 당이 이준석하고 아직까지도 단일화를 미쳤냐고요. 이준석이가 국힘 애들하고 단일화하는 거 잡아먹으려고 그럴 텐데, 근데 잡아먹히지도 않을 거예요. 그게 TK 강원도 꼴통들이라고요. 얘가 지금도 사기를 치고 있는 거예요. 근데 요번에 사기에서 조금 사기자에서 짝대기 하나는 좀 떨어져 나간 것 같아요. 크려면 아직 멀었어요. 아유, 징글징글합니다. 이 나라가 진짜. 여기까지 하겠습니다.